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올봄 가장 강력한 황사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5년 만에 황사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황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의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고요. 접종 다음 날 하루를 휴가로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1일, 총 이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백신 접종 이제 곧 전 국민으로 확대가 될 텐데요. 백신 휴가가 사회에 잘 정착되길 바라봅니다. 자,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과거에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의 울타리가 너무나 허술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2부는 초대석 준비되어 있는데요. 신간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으로 2년 만에 찾아온 김재동 작가 만나보도록 하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해 5월이었죠. 창원의 한 식당에서 식당 업주가 자주 오던 손님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사건을 살펴보니까 오랜 기간 폭력적인 행위와 영업방해로 피해자를 괴롭혔던 가해자의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이었는데요. 자,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죽어서야 해결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피해자들의 고통은 심각한데 법은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인식의 변화를 기대하는 한편 아직도 해결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남여성단체연합 윤소영 사무처장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말씀드렸던 대로 스토킹은 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지난 5월이었죠. 창원 식당 여주인 스토킹 살해 사건도 그렇고, 지난해 아파트 주민들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안인득 사건 역시 시작은 스토킹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2019년도 진주 모 아파트에서 방화 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이 여성만 5명이 있으셨습니다. 예. 예, 특히 가해자는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요. 자신의 윗집에 사는 18살 여학생을 반년 넘게 스토킹하다가 벌어진 방화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던 창원식당 여주인 스토킹 살인 사건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오던 피해자가 사건 전날에도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고요. 예. 다음날 아침에 가해자가 훈방 조치로 풀려난 후에 피해자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알려진 사건 외에도 피해 호소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스토킹 범죄 건수가 583건으로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 사건들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스토킹 처벌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에 2013년에는 312건이었는데요. 예. 배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지인들의 피해 호소가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동안 이 스토킹 범죄가 처벌까지 가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처벌 수위가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2013년부터 경범죄 처벌법상에 지속적 괴롭힘이라고 분류가 되었습니다. 예.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중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든지 상황적 근거를 찾아서 경찰에서도 고소를 진행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예. 아니 스토킹이라는 게 상대방이나 가족들에게 접근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편을 보내거나 전화하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도 나와 있는데요. 문자를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제3자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되는 모든 것까지도 스토킹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좀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처벌이 약해서 뭐 그동안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예.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다시 돌아온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동안 수사당국의 태도로 인해서 신고가 저조했던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 앞에 사례로 말씀드렸던 2019년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 여학생과 그 가족도 자신의 집 앞에 CCTV를 설치하시고 그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제출했는데 예. 당시 경찰은 직접 폭행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례가 없다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피해자를 돌려보냈고 그렇게 돌려보낸 지 한 달 만에 방화살인 사건이 일어난 사례입니다. 예. 그 말씀은 수사당국의 태도를 좀 짚어주셨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도, 수사당국에서 좀 적절한 조치가 많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이제까지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예. 수사당국에서도 뭐 직접적인 폭행 아니면 뭐 신체 상해 그리고 뭐 그 이외에 예. 여러 가지 피해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례에 대해서만 다른 법안을 들어서 근거 자료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처벌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스토킹 범죄가 그 성별이나 연령을 불문하고 그 누구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들이 뭐 유명 연예인부터 예. 일반 시민, 청소년, 성인, 노인을 불문하고 피해 사례가 신고되고 있고요. 예. 피해 상담소에 상담 의뢰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이번 법률안이 시급했던 이유입니다. 예. 그 혹시 그 남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이런 행동을 해도 그게 스토킹으로 포함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사례도 예. 뭐 남성 연예인들도 많이 피해 신고를 했었고요. 예. 또 직장 내거나 어떤 관계에서든지 간에 성별에 관계없이 가해 사건들이 계속 신고되거나 호소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 15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뒤에 22년 만에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 저희 여성단체에서는 이 법률안이 22년 만에 가결됐다라는 결과를 보게 되는 이유가 예. 그동안의 스토킹을 여성 피해자와 남성 가해자 그리고 이 관계를 순애보적인 굉장히 낭만적인 행위로 잘못 인식하는 사회적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더디게 진행되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2000년 들어서는 많은 여성들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거론했지만 이것을 단순히 여성의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성고정관념이 작동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그 성차별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입법부의 안일함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늦어진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2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 역사나 이런 걸 보면 한마디로 좀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스토킹은 이제 순애보가 아닌 범죄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 우리 뭐 아주 오래된 속담이긴 합니다만 현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순애보로 범죄를 미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한 개인과 그 주변의 관계들을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입니다. 예. 조금 전에도 그 수사당국의 어떤 대응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바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올해 통과된 법에 의하면은요. 예.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예. 그다음에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나 그리고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다음에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가해자를 경찰서에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인데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 그 경범죄 수준의 벌금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 처벌에 의해서는 이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인데요. 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을 해서 범죄가 더 중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게 법률이 마련됐습니다. 예. 이번 그 마련된 법안 좀 만족하십니까? 처벌 수위가? 이제까지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 경범죄로 처벌되는 조항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법안 안에 한계점이 많습니다. 자, 법안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법안 속에 특히 그 반의사 불벌 조항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이 반의사 불벌 조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성폭력 특별법도 지금 반의사 불벌 조항이 폐지되고 예. 경찰에서 인지하게 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반의사 불벌 조항을 여성 단체들이나 시민사회에서 계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했던 이유는 이 조항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의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이었었는데요. 예. 성폭력 사건에서도 반의사 불벌 조항이 있을 때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가해자 측의 2차 가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피해 유발론을 들먹거리는 재판 과정에 굉장히 불합리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봐왔습니다. 예. 스토킹 범죄에서는 특별히 이 스토킹 범죄라는 거는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은 이 피해자가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다시 돌아왔을 때 예. 자신이 다시 보복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라는 것은 폐지되어야 될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추가로 좀 법안에서 담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법률에서 가장 중요시 했어야 될 것이 피해자들의 일상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의 보호 조치에 대해서 피해자 당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가족, 그다음에 동거인을 포함해서 실질적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범죄 구성 요건에도 지속적, 반복적, 불안감 및 공포, 르기를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 가능하다 했는데 예. 이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에 대한 그 해석의 범위가 너무 강범위합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법안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예. 보호 조치와 그다음에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것이 같이 연계되어져야 합니다. 보호 쪽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 예.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임시 조치를 취하고 보호 조치를 취했는데도 재범이 되었을 때, 재발 다시 되었을 때 형사처벌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분리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더욱더 명확하게 법안에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저희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예.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법안이 3년 이하 그리고 3천만 원의 벌금이고 뭐 무기 등을 사용했을 때는 5년 이하의 5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게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로 양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형사 처벌에 대한 조항이 만들어진 거는 분명히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요. 앞에 그 안내드렸던 경고 조치,
그다음에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중단하도록 하는 뭐 접근 금지 명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편물이나 문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조치를 취했음에도 다시 재발되는 범죄들이 또 생겼다. 예. 그랬을 때는 피해자가 고소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형사처벌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예. 이렇게 연계되는 것이 보호 조치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뭔가 요청을 해야 되고 형사 고발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형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이 법안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해서 이것을 하게 될지는 뭐 재판부의 판단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여성계에서는 실제적으로 피해자가 계속 요구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라 하면 이때까지 보아왔을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굉장히 적극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한계성이 있는 것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 여성단체연합 윤소영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자,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지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새말 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쉬운 우리말 쓰기의 하나로 어려운 외래 용어를 새말 대체어로 제공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실버 서퍼는 디지털 친화 어르신으로 리클라이너는 각도 조절 푹신 의자로 대체어를 제안했는데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숙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 또는 경제 현상을 말하는 용어인데요. 슬리포노믹스는 어떤 새말 대체어로 다듬어졌을까요? 자, 숙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 또는 경제 현상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슬리포노믹스. 자, 어떤 새말 대체어로 다듬어졌을까요? 1번 숙취 해소, 2번 숙면 산업, 3번 뭔지 이해를 못하겠네. 쑥떡, 4번 쑥대머리.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이거 지금 처음 봅니다. 이거 보기도.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답자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제공하는데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이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햇섭 인증받은 7분 밀키트, 천명 시식단 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는데요. 경기도에서 경영 악화로 운행 중단 위기에 놓인 버스 노선을 공공버스로 전환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공공버스과의 이용주 과장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경기도에서 운행되는 버스 중에 수익금 공동관리형형 중공영제 71개 노선이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먼저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와 경기도 공공버스 각각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단어가 좀 깁니다. 예. 우선 그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는 그 서울이나 뭐 타 대도시 등에서 많이 시행 중인 제도인데요. 예. 그 민간 업체가 버스 so유권과 운영권을 갖고 이제 공공에서 이제 적자분하고 이윤을 다 보장해주는 방식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그 민영제에 가까운 제도인데 그 운영을 해보니까 이제 경영진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 문제나
재정 집행의 불투명성, 그리고 교통사고의 증가 등등 어떤 공공성이나 효율성 그리고 안전성까지 좀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에 반해서 이제 경기도에서 새롭게 추진한 경기도 공공버스는 공영제하고 민영제의 중간 형태인 준공영제 취지를 충실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선권은 이제 공공이 소유하고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운송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을 위탁하는 제도입니다. 그 재정 지원도 그냥 정해진 대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쟁 입찰에서 그 낙찰 가격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노선의 운송 사업자가 노선을 사고 팔기 하거나 또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입찰 가격 내에서 운영되어야 해서 어떤 공공성이나 효율성을 모두 담보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2019년부터 최초 시작을 했는데 정부에서도 채택한 이제 국가 표준이 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부에서도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는 건데 경기도에서 먼저 전환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 속한 광역버스가 한 71개 노선에 610대가 그동안 재정 지원을 통해서 운행이 되었는데요. 앞서 그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어떤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서 올해 10월 말까지만 운영이 되고 중단을 됩니다. 그래서 올해 8월 1일부터는 이제 민영제로 다시 회귀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19로 경영 악화가 심각한 운송업체에 맡겨놓으면은 운행 중단이 이제 불보듯 뻔한 문제라서 그래서 이제 도민의 발이 묶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그 광역버스가 국가사업으로 전환된 취지를 충족하기에는 이제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경기도가 먼저 공공버스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이제 정부 사업으로 이관하는 이제 선 자체 전환 후 국가 이관이라는 방침을 저희가 이번에 세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공공버스로 신규 노선도 함께 추진이 된다면서요? 네네. 아직 뭐 우리 도 지역에는 이제 각종 신도시나 택지지구 그리고 뭐 산업단지 등의 어떤 도시개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 불편한 여전히 소외 지역도 많고요. 그래서 어떤 경기도 전역에 광역교통 대책과 더불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저희가 이번에 세운 것이고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정부의 협업 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18개 노선을 공공버스로 신규 노선을 신설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 공모와 심사를 거쳐서 노선 선정하면 올해 하반기에 이제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되면 승객들에게는 어떤 점이 좋겠습니까? 일단 우리 공공버스는 구조적인 어떤 하드웨어상의 어떤 공공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다 담보하면서 경쟁과 보상의 효과가 이제 실질적인 서비스로 직결되게 하는 제도인데요. 어떤 공적 통제가 좀 강화된 체계죠.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제 친절기사 인증제나 휴대폰 충전 포트, 그다음에 고성능 와이파이 등 우리 승객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도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안전성이나 신뢰성, 쾌적성, 그리고 편의성 등 모든 지표에서 기존 버스보다 우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공공버스과의 이용주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초대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간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으로 2년 만에 찾아온 김재동 작가 만나보죠.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